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역대 최대치인 4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하고 총 4조 3,600억 원의 투자사업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6%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과 대구 산업선 철도,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과 대구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 등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4개월 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비 반영액 4조 3,600억 원을 포함해 3년 연속 국비 8조 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이어 여야를 대상으로 한 협조 요청 자리로 대구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많이 좀 다양하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4조 2,700억 이상 반영이 됐고 또 국회에서 또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과가 올 12월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AI 로봇 수도 건설,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등 첨단 산업 육성 사업에 이어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등 시민안전 관련 사업, 그리고 출판 산업 육성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사업이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7대 대선 공약과 연계한 예산 확보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 중심의 생활 밀착형 민생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그런 방향과 방식으로 오랜 대구의 침체를 턴업시켜야 되는 과제가 대구시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야당들 또 시민들 어깨에 놓여져 있는데 한번 지난 수십 년의 그런 모습과 좀 다른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편 대구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며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 질의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구는 2020년부터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그 의미가 큽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우리 마을, 이른바 2025 우가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군이 2020년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우가 사업으로 탈바꿈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참여도와 사업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총 6개 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우수 마을에는 다사읍 박곡리 부추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100여 가구 가운데 한때 40여 가구가 부추를 재배해 붙은 이름입니다. 부추마을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화단을 만들었고 공룡 모양의 고목을 활용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조형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백일홍을 심어 주민들은 물론 외부인들도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꾸몄습니다. 어린이들 어린이집 이래 오면 너무 이쁘다 애들 하면서 이래 만지면 이장 할아버지 너무 이쁘고 고맙습니다 마을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달성군 우리 다사 박곡리 말고도 다른 데도 이 꽃밭을 동네 입구에 이렇게 많이 만들면 주위가 한층 더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육아읍 가태 1위 수선화 마을은 우가 우수 마을에 선정됐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온통 수선화 꽃으로 뒤덮이는 이 마을은 꽃, 사람, 문화에 어울린 마을을 주제로 동네 곳곳에 화단을 만들고 오래된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터에 홀로 남아있던 헛간에 다시 담을 세우고
지붕에는 볕단을 올려 새로운 조형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던 빈집 담장은 이제 소나무가 우뚝 솟은 마을을 대표하는 벽화가 됐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전문가를 불러서 요거 소나무는 좀 그려주세요 하고 딱 그림만 그려놓고 그 외에는 위에 또 덧 처리하고 코팅하고 이런 거를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면 개는 것부터 시작해가 모여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했는 거니까 더 의의가 있고 더 애착이 가고 그렇습니다. 우가우가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 사업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양 의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 지역 인권단체가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완전 폐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꼽힙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부양 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국가가 부양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30년 넘게 가정이 해체돼 있고 더 이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 사람이 다시 수급을 받으려면은 아예 관계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이 명목만으로 남아있는 이혼 도장에 소송을 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수급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내면 되던 정액제에서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높인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한 정부의 결정을 놓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 중증 질환 비율이 높기에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급여 계약안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부 부족을 메꾸기 위한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목표로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포입니다. 대구 지역 인권장애인 단체는 부양 의무자 제도의 완전 폐지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OECD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여전히 2017년도에 부양의무제 폐지하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양의무제 폐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때문에 수급권자가 안 되는 분들, 혹은 부모 때문에 수급권자, 가족 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빈곤층의 규모는 최대 11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구지면에는 여러 곳의 공원이 있는데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속에서 생활과 문화가 흐르는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에는 창리공원과 국가산단 근린공원 등 여러 곳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응암리 아파트 주변 완충 녹지에는 총 1.6km에 이르는 맨발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부분적으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국가산단 2호 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조성됐고 또 다른 공원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문화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이처럼 구지면에 있는 공원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각 공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달성군 의회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구지면은 국가산업단지와 낙동강 수변의 자원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공원 인허를 단순한 환경 개선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단 인근공원과 수변공원, 걸림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활문화여가가 어우러진 복합형 공원 근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곽 의원은 현재 과학관 공원에서 저류지를 생태 친수 공간으로 재편하는 리뉴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공원이 리뉴얼을 통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권 공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주변의 녹지와 낙동강변 산책로, 근린공원 등을 하나의 생활 동선으로 연결해 산책로와 자전거길, 문화체험으로 연결된 순환형 공원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산단과 낙동강이라는 지역 자원을 묶어 구지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생활형 공원과 순환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서 야외 공연,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공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지역의 일상 문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원은 나무와 그늘이 있고 사람이 쉴 수 있는 벤치 몇 개가 있는 단순한 녹지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과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지면 공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속에 생활과 문화가 흐르는 달성군의 새로운 생활문화 권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내 포도 시장은 그동안 샤인머스켓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산 포도 신품종 코코볼과 슈팅스타, 홍주 시들리스가 올해부터 본격 출하되면서 새 스타 과일이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확을 마친 보랏빛 포도송이가 상자에 차곡차곡 담깁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솜사탕 향이 나는 포도 슈팅스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2년 자체 개발한 국산 품종으로 평균 당도는 샤인 머스켓보다 높은 19브릭스 이상을 자랑합니다. 젊은 세대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몇 년 전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도 이 포도 없냐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지금 나무가 어리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내에 20톤가량이 출하돼 백화점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슈팅스타와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국산 품종 코코볼과 홍주 시들리스. 코코볼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홍주 시들리스는 씨가 없어 먹기 편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들 새 품종을 포도 3총사로 묶어 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샤인머스켓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외국 품종이 98% 이상 재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들이 재배 면적을 좀 넓게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급률을 지금 한 5%에서 최대 10%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품종은 상주와 김제, 홍성 등을 중심으로 10헥타르가량에서 재배 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재배 면적을 300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홍콩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도 시범 수출해 K포도의 세계화 가능성을 시험합니다. 국산 포도 품종의 새 주역으로 떠오른 포도 3총사. 다양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농가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우리나라를 찾은 벅찬 소식이 있었죠.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노벨문학상 125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국내 최초 미술 전문 도서관인 아트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01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노벨문학상. 국내 최초 미술 전문 도서관인 아트도서관에서 올 연말까지 책으로 만나는 노벨문학상 125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강 수상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올해 125년 되는 해 책으로 만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125년을 기획했습니다. 제1회 수상자인 프랑스 시인 슐리 프리돔은 이상주의적 시문학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전쟁 시기에는 평화와 인류애를 다룬 작가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불가피하게 시상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한 두 번인가는 수상자 없음으로 해서 빠진 적도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 해방, 인권, 여성주의, 다문화 담론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초창기 유럽 중심에서 중남미, 아시아와 비서구권으로 수상자가 확장된 흐름도 나타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아시아인 최초 수상자인데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과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미국 대중가수 밥 딜런 같이 시, 소설을 넘어 다양한 장르로 수상자가 확장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해밍웨이, 알베르 까미, 헤르만 헤세 등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영화나 연극, 동화 등으로 재탄생된 수많은 명작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의 기념 우표들도 노벨상의 위상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한 한강 작가는 독서붐을 다시 일으키고 위축됐던 문학 출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본 노벨 문학상 125년의 역사는 시대 정신을 각성하도록 깨우쳐주는 쉼없는 여정이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외래 환자 수 1000명당 14.5명이 독감 감염이나 의심 증상을 보여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함에 따라 독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주의보가 10월에 발령된 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질병청은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변이는 없고 현재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백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 도로 건설을 완료하고 다음 달 20일쯤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동편 700m, 왕복 8차로 구간은 미군 비상 활주로로 사용되던 부지로 3차 순환도로 내에서 단절됐던 구간입니다. 2002년 부지 반환 결정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지만 수년간의 노력 끝에 총 73억 원을 투입해 도로 건설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는 나머지 서편 600m 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3차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이 도로 가장자리 가로수를 특색 있는 모양으로 가꿨습니다. 이번 가로수 전정 작업은 나무의 특성과 생육을 고려해 원형과 사각형 등의 입체 전정 기법이 적용됐습니다. 과도한 가지를 속간해 신호등이 가려지는 구간을 최소화하고 횡단보도 전방 30m 이내 가로수는 하부 가지를 잘라내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단 지역에선 대형 차량의 이동 반경을 고려한 전정 작업을 통해 사업장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디지스트 에너지환경연구부 양기정, 김대환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인천대학교 김준호 교수팀과 함께 온도 조절만으로 친환경 태양전지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소재를 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빠르게 높이면 결정이 더 규칙적으로 성장하고 전류 이동이 원활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재료화학 저널 A에 온라인으로 게재됐습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감면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려는 정책입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에서는 지역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성 키즈국 놀이 극장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각색한 작품을 중심으로 놀이와 공연을 결합한 참여형 공연을 준비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구청은 노후한 건물 번호판을 2027년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300여 개, 올해 2,000여 개를 교체하며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구 지역의 건물 번호판 상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중구청은 이달 말까지 직원과 협의단체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교육은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